손님, 여기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세요? 정태우 지점장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동전은 여기서 안 받습니다. 나가주세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은 말없이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서는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이거 진짜 우리 은행 놀리러 온 거예요? 은행은 복지관이 아니라고요.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노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저분 좀 내보내세요. 여기 분위기 망치잖아요. 정태우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창구 대리 박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점장님, 입금 업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리,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한빛은행 중앙지점은 아침 9시부터 붐볐어요.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를 고급스럽게 울렸죠.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고 창구 직원들은 단정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VIP 창구 안쪽 지점장실 문이 열렸어요. 정태우 지점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고 얇은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직원들을 향해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실적 다들 아시죠? VIP 고객 한 분이 일반 고객 10분보다 중요합니다. 응대 하나하나 신경 쓰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빨랐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지점장님. 정태우는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긴장감이 남았어요. 창구 3번 자리, 박윤아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네이비 정장 재킷, 그리고 가슴에 단 명찰은 아직 새 것처럼 빛났어요. 그녀는 이곳에 발령받은 지 한 달째였죠. 아직 지점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실수하지 말자. 정직하게 하자. 윤아는 창구 위 서류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대기 중인 손님을 불렀어요. 27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 남성이 다가와 통장을 내밀었죠.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는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윤아는 다시 다음 번호를 호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정문이 천천히 열렸죠.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에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중절모를 눌러 쓴 노인이었어요. 그의 검은 코트는 여기저기 해지고 얼룩져 있었고 바지 밑단은 먼지로 뒤덮였죠. 손에는 무겁게 처진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잔잔한 금소금이 났어요. 노인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곧았어요.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지만 고개는 정면을 향했죠. 그의 얼굴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하얀 머리카락이 모자 아래로 비쳐 보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가방을 옆으로 당겼죠. 보안 요원은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박윤아의 창구 앞에 섰죠. 윤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차림새는 분명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로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노인은 천천히 검은 비닐봉지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지가 책상에 닿는 순간 안에서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쨍그랑 딸그락. 주변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입금표를 꺼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엔 거친 주름이 가득했어요. 그는 말없이 종이를 유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나는 표를 펴서 확인했어요. 금액란에는 20만 원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입금하시려는 거죠? 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비닐봉지를 열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정태우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VIP 창구 쪽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죠.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유나의 창구 앞까지 다가왔어요. 박 대리. 유나는 돌아봤습니다. 네, 지점장님. 정태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은 차갑고 거슬렀죠. 그리곤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분, 계좌 있으세요? 유나가 노인을 보며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는 색이 바래 있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죠. 유나는 통장을 받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이정수. 계좌 개설일은 30년 전이었고 잔액은 3만 원 남짓이었죠.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비활성 계좌였습니다. 정태호는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동전 입금이요? 여기 무슨 저금통 깨러 온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유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입금 업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저렇게 더러운 돈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세야 돼요? 시간 낭비죠. 정태호는 노인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손님, 동전은 은행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편의점 가서 바꿔오시든가 하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정태호를 바라봤죠. 깊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동전도 화폐입니다. 입금 처리 가능합니다. 정태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박 대리,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 규정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여기 분위기 생각 좀 하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다른 고객들 불편해하잖아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직 수습 아니에요? 말 잘 들어야 정직원 되죠.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항변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나는 결심한 듯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전을 꺼내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운 쇠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태우는 헛웃음을 쳤어요. 진짜 세려고? 박 대리, 나중에 내 방으로 와요. 그는 돌아서서 자리로 갔습니다. 로비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유나는 동전을 계속 셌어요. 10개, 20개,
30개. 손가락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마침내 동전을 모두 세고 금액을 확인했어요. 총 19만 8천 원입니다. 고객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금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컴퓨터에 금액을 입력하고 입금 처리를 완료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며 명세서가 나왔죠. 그녀는 명세서와 통장을 정갈하게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노인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곤 유나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은 아직 차가웠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노인이 은행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몇몇 고객들은 힐끗힐끗 창구 쪽을 돌아봤고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흘렸죠. 박윤아는 책상 위에 남은 영수증을 정리하며 답답함을 삼켰습니다. 정태우 지점장은 VIP 창구로 돌아가며 직원들을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죠.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손님 가려서 응대해야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죠.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말없이 서 있던 모습, 구겨진 통장, 그리고 차분했던 눈빛.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쯤 은행 문이 다시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중절모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였죠. 손에는 또다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엔 봉지가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또 왔네. 동전 또 가져온 거 아니야?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구 쪽으로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5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인턴 직원 서지연의 자리였죠. 서지연은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얇은 안경 너머로 고객을 응대하는 그녀는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노인이 다가오자 서지연은 표정을 굳혔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쨍그랑 딸그락. 익숙한 소리가 로비에 퍼졌죠. 서지연은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에는 또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죠. 지점장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고객님. 서지연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동전은 저희가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꿔오시면 안 될까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금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죠. 이번에도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당황했어요. 손을 들어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정태우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오셨어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은 안 받는다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또렷했죠. 화폐는 모두 법정 통화입니다. 정태우는 비웃었어요.
법정 통화? 그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는 고급 은행이에요. 동전 저금통 깨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은행은 돈을 취급하는 곳 아닙니까? 노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정태호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님, 지금 저희 업무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업무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입금 요청입니다. 그럼 직접 세실 건가요? 이거 다 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 직원 시간은 공짜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태호는 손으로 책상을 탁 쳤어요. 그 순간 서지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책상 위에 놓인 비닐봉지가 흔들렸고 안에 든 동전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동전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로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사람들 발밑을 지나갔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태호는 헛웃음을 쳤어요. 봐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시장통인 줄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집어 올렸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봤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예요. 나가주시겠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동전을 계속 주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죠. 그 손이 차가운 쇠를 만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윤아는 3번 창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중이었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갔죠.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윤아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점장의 시선이 느껴졌고 이틀 전 들었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말 잘 들어야 정직원 되죠. 노인은 마침내 모든 동전을 주워 담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죠. 정태호는 경비원을 손짓으로 불렀어요. 저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세요. 네, 지점장님. 중년의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정태호를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죠. 다만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노인은 박윤아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입가에 살짝 올라간 그 미소는 비웃음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몰려왔죠.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없이 은행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번호표를 들고 창구로 향했죠. 누군가는 방금 일을 친구에게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태호는 손을 턴 듯 털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사원, 다음부턴 저런 사람 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요.
네, 지점장님. 서지연은 작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아까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4시가 지나고 은행은 조금씩 한산해졌습니다. 유나는 창구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약혼자 한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아? 할아버지 댁에 들를 거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알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밖 날씨는 쌀쌀했어요. 11월 저녁 바람이 거리를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노인은 은행에서 100m쯤 떨어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봉지를 열고 안에 든 동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다시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동전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었어요. 노인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동전을 분류했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원은 조용했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죠.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모두 세고 나서 그는 동전을 다시 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은 오래되어 갈라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노인은 지갑을 천천히 펼쳤어요. 안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 그 사이에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명함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종이 끝은 구겨졌고 글씨는 흐릿했죠.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한빛금융그룹 명예회장 이정희. 노인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명예회장이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이정희. 그는 한빛금융그룹의 창립 멤버였고 30년 넘게 은행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어요. 부행장까지 올라 그룹의 핵심 경영진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10년 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은행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숫자만 남고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고객은 실적이 되었고 직원은 기계가 되었죠. 그가 처음 은행에 발을 들였을 때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정희는 그 변화를 막으려 했어요.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고객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작은 돈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조용히 은둔했어요. 아들도 손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올해 이정희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세운 은행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했어요. 낡은 중절모 해진 코트, 더러운 손.
그리고 동전 가득한 검은 비닐봉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개설했던 옛 계좌를 찾아냈어요. 이정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지금은 거의 잊혀진 비활성 계좌. 시스템에는 남아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계좌였죠. 일주일 전이 그 시험의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점장은 모욕을 퍼부었고 인턴은 눈을 돌렸죠. 고객들은 비웃었고 보안 요원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단 한 사람, 박유나만이 달랐어요. 그녀는 그를 고객님이라 불렀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주었고 정중하게 입금을 처리했죠. 지점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이정희는 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검은색 표지의 낡은 노트였죠. 펜을 들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유나 대리.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본 직원. 이정희는 노트를 덮고 다시 지갑 속에 넣었어요. 그리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죠. 한 번 더 확인해야겠군.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은 반복된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박유나가 첫날만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인지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진심이라면 이정희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죠. 비닐봉지를 들고 공원을 나섰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 그는 다시 같은 옷을 입었어요. 중절모를 눌러쓰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여전히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좋아.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빛은행 중앙지점은 사흘 전과 똑같이 붐볐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창구 직원들은 바쁘게 손님을 응대했죠. 정태우 지점장은 VIP 창구에서 고액 예금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상품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금리도 좋고 안정성도 높죠. 그래요? 그럼 한번 가입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정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그의 태도는 사흘 전 노인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였어요.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 노인이었어요. 똑같은 중절모, 똑같은 코트, 그리고 또다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 또 왔네. 진짜 끈질기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유나의 창구 앞에 섰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첫날과 똑같았어요. 공손하고 따뜻했죠. 노인은 천천히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쨍그랑 딸그락. 동전 소리가 다시 로비에 울렸어요. 정태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 사람 또 왔어? 그는 상담을 중단하고 일어섰습니다. 큰 걸음으로 유나의 창구 쪽으로 다가왔죠. 박 대리. 유나는 돌아봤어요. 네, 지점장님.
저분 사흘 전에도 왔던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동전 입금하러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호는 혀를 찼어요. 이거 완전히 장난치는 거잖아. 우리 은행 놀리러 온 거예요? 그는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손님, 사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은 여기서 받기 어렵다고. 왜 자꾸 오세요?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입금하러 왔습니다. 입금은 무슨, 일부러 우리 괴롭히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동전 입금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필요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진짜 가관이네. 손님, 여기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세요? 한빛은행이 뭔지 알고 오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태호를 가만히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지점장의 분노와 노인의 침착함이 부딪히는 공기가 무거웠죠. 정태호는 경비원을 불렀어요. 저분 오늘부터 출입주의 명단에 올려두세요. 네. 유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업무 방해하는 사람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정태호는 단호했어요. 그는 노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님,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정말 출입 금지 조치 취하겠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비닐봉지를 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죠. 그날 저녁 유나는 약혼자 한도윤과 함께 이정희의 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흘에 걸쳐 은행에서 만난 그 노인이 바로 도윤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날 밤 이정희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들이 걸려 있었죠. 그는 그 중에서 가장 낡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팔꿈치 부분은 해져 있었고 단추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재킷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은 갈라졌고 지퍼는 절반쯤 고장 나 있었죠. 안에 든 신분증도 일부러 구겨서 찢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이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죠. 재킷은 몸에 맞지 않았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어요. 내일은 더 확실히 볼 수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한빛은행 중앙지점 앞에 이정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찢어진 재킷, 고장난 지갑, 그리고 여전히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저 사람 또 왔네. 진짜 집요하다.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도 박유나의 창구 앞에 섰죠.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보자 잠시 놀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노인은 천천히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고장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퍼가 열리지 않아 손으로 억지로 벌리며 안에서 구겨진 신분증을 꺼냈죠. 유나는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찢어진 모서리와 흐릿한 사진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신분증이 많이 손상되셨네요. 재발급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어요. 그때 정태우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 또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입금하러 오셨습니다. 입금? 또 동전이죠? 정태우는 책상 위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여기서 이런 업무 처리하기 어렵다고.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식 입금 요청입니다. 뭐? 정태우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씩 오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필요한 업무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정태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가 곧 화를 냈어요. 손님,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실은 당신이 우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태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로비 안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매번 동전 들고 와서 직원들 시간 낭비시키고 다른 고객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정상이에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태우를 바라봤죠. 정태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은행이에요, 은행. 복지관 아니고 쉼터도 아니에요. 돈 거래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그의 손가락이 노인을 가리켰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분은 여기 안 어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다만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갑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태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나가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때였어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 정태우는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왜요? 고객님께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입금 업무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서 기다리시는 건 불편하실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태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들립니다. 하지만 고객 응대는 제 업무입니다. 유나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대기석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정태우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유나를 노려봤지만 고객들이 보고 있었기에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노인을 대기석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구로 돌아와 동전을 세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차갑고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분류하며 천천히 금액을 확인했죠. 주변 직원들은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유나는 마침내 동전을 모두 세고 입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명세서와 통장을 들고 대기석으로 갔어요. 고객님, 입금 완료됐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가기 전 한 번 더 유나를 돌아봤죠.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자리로 돌아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한빛금융그룹 본사 15층 감사팀 사무실, 차장 최동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늘 조용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었죠. 검은 정장에 얇은 안경을 쓴 그의 손에는 항상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새 공문 도착. 최동혁은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서가 나타났어요. 특별감사 실시 한빛은행 중앙지점.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동혁은 곧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움직이시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며 팀원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중앙지점 나갈 예정이에요. 일정 잡아두세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감사 준비 지시가 내려와 있었던 거 확인하세요. 네, 차장님. 최동혁은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메시지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게. 자네만 믿네. 발신자는 이정희였어요. 최동혁은 메시지를 다시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죠. 이제 시작이군요, 회장님. 그날 저녁 이정희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박윤아 대리. 3번째 확인 완료. 진심 확실.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어요. 내일부터 본격 시작. 이정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깊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사람의 진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 작은 희망. 이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죠. 그날 아침 8시 30분. 한빛은행 중앙지점 지점장실에서 정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본사에서 점검 나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태우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미소, 인사, 말투,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각오하세요. 네, 지점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유나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창구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로비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닦였죠.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이정희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중절모와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로비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저 사람 또야? 오늘도 왔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희는 느린 걸음으로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윤아의 창구 앞에 섰죠. 윤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노인은 천천히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쨍그랑 딸그락. 익숙한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정태우는 VIP 창구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본사 점검이 있는 날이었죠. 저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됐어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윤아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네, 지점장님. 저분 대기실로 안내해요. 하지만 입금 업무를. 지금 상황 봐요. 오늘 본사 점검 있다고 했잖아요. 정태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정태우는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은행 사정이 좀 바빠서요.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입금하러 왔습니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태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손님,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협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태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저분 대기실로 안내하세요. 네, 지점장님.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가시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비닐봉지를 들고 보안 요원을 따라 대기실로 향했죠. 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은행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동혁 차장이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얇은 안경 너머 눈빛은 차분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동혁은 은행 입구로 걸어갔어요. 뒤따라온 팀원들도 조용히 따라갔죠. 로비 안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정태우는 재빨리 문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어요.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한빛은행 중앙지점 지점장 정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혁은 짧게 인사하고 로비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은 천천히 창구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쪽으로 향했죠.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낡은 중절모 해진 코트,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최동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태우도 눈을 깜빡이며 따라갔죠. 최동혁은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대기실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죠. 정태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동혁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네, 동혁.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곤 정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최동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빛금융그룹 명예회장 이정희님이십니다.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고 고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나는 창구에 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응대했던 그 노인이 명예회장이었다니. 정태호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동혁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일주일간 이 지점을 방문하셨습니다. 고객 응대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죠. 본사에서는 이미 사전 감사 지시를 받고 준비해 왔습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동혁은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본사 감사팀이 이 지점을 전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객 응대 기록, CCTV 영상, 직원 면담 모두 포함됩니다. 정태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이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절모를 벗어 손에 들고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정희의 시선이 박유나에게 머물렀어요. 유나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죠. 이정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최동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동혁은 팀원들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며 서류를 펼치고 CCTV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죠. 이정희는 천천히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었어? 진짜 대박이다. 지점장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유나는 창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죠.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이정희가 은행 밖으로 나간 뒤 로비는 혼란에 빠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고객들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정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최동혁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CCTV 영상 확보하고 지난 2주간 고객 응대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본사 서버 통해 원격 접속 권한 이미 받아놨습니다. 네, 차장님. 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관리실로 향했고 한 명은 지점장실로 들어갔어요. 최동혁은 정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회의실로 가시죠. 정태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 차장님, 이게 무슨... 회의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태호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로 향했죠.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유나도 창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빠르게 뛰었죠.
회의실 안. 정태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최동혁은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지점장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태우는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표지에는 고객 응대 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빛은행 중앙지점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이건 지난 일주일간 회장님께서 직접 수집하신 자료입니다. 최동혁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정태우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숨이 막혔어요. 최동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노숙자로 변장하고 이 지점을 4차례 방문하셨어요. 동전 입금을 요청하시며 직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셨죠. 정태우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지점장님, 당신은 매번 회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최동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동전을 거부하고 고객 앞에서 소리를 질렀으며 출입 제한까지 거론했죠. CCTV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태우는 입술을 떨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동혁은 파일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정태우가 노인에게 손가락질하는 장면, 소리치는 장면, 경비원을 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고객 응대입니까? 정태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동혁은 파일을 닫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은행이 언제부터 사람을 숫자로만 받는가 하고요. 정태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동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팀이 전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점장님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차장님,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정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동혁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최동혁은 팀원 한 명에게 노트북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연결하세요. 네, 차장님. 팀원이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최동혁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이쪽을 봐주세요.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고객들도 자리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일주일 전 오전이었어요. 노인이 은행에 들어와 창구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태우가 다가와 손짓으로 내쫓으려는 장면이 이어졌죠. 동전은 은행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정태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흘 전이었어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노인이 무릎을 꿇고 줍는 장면이었죠. 정태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통인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틀 전이었어요. 정태우가 노인에게 소리치는 장면이었죠. 은행은 복지관이 아니에요. 화면 속 정태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노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동혁은 모니터를 끄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본 분이 한빛금융그룹 명예회장 이정희 님이십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동혁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30년 넘게 이 그룹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은퇴하신 뒤 조용히 지내셨죠.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느끼셨고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하고 이 지점을 방문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려고요. 유나는 창구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동혁은 유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 한 명만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했다고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동혁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나 대리님.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최동혁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예의가 이 은행이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태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은 휘청거렸어요. 최동혁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태우 지점장님, 지금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십니다. 본사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릎이 꺾였고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직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동혁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조사 계속 진행하세요. 오늘 안에 1차 보고서 완성해야 합니다. 네, 차장님. 팀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비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3시, 한빛금융그룹 본사 25층 회장실은 조용했어요. 넓은 사무실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이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중절모와 해진 코트를 벗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흰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품위가 묻어났죠.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인사기록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이정희는 파일을 건네받았어요. 표지에는 박유나 인사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유나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 맑은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이정희는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입사 연도는 5년 전이었어요. 신입 시절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객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죠. 내부 감사에서는 인간 중심 응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박유나 대리를 VIP 신탁관리팀장으로 지정하게. 그리고 오늘 안으로 신탁계좌 개설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정희는 인터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빛은행 중앙지점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죠. 오후 5시 본사 회의실에는 임원 6명이 모여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 이정희가 앉았고 맞은편에 최동혁 차장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윤아가 서 있었어요. 윤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본사 소환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윤아 대리. 윤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자네가 지난 일주일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확인했네. 윤아는 숨을 죽였어요. 이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내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나를 외면했어. 지점장은 모욕을 퍼부었고 다른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자네만은 달랐네. 동전을 하나하나 세워주었고 정중하게 입금을 처리해 주었지. 지점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 윤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정희는 비서에게 손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한 장을 윤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아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제목에는 VIP 신탁 관리팀장 지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이름이 보였죠. 오늘부터 자네는 VIP 신탁 관리팀장이야. 내 계좌를 포함한 고액 자산 관리를 담당하게 될 거네. 윤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나? 이정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고 있네. 윤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정희는 다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였죠. 이건 신탁계좌 개설 신청서야. 이정희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예금주는 나 한빛금융그룹 명예회장 이정희. 그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다시 펜을 댔습니다. 관리팀장은 박윤아 대리. 공동관리 체계로 운영하되 자네가 총괄 책임을 맡게 될 거야. 윤아는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희는 서류를 덮고 윤아를 보며 말했어요. 계좌 금액은 6천억 원이네. 회의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6천억?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6천억 원. 자네가 이끄는 팀이 관리하게 될 금액이야.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정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과도하지 않아. 나는 내 자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을 뿐이네. 그는 윤아를 보며 말했어요. 자네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네 스스로는 모를 거야. 윤아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흐느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울지 말게. 자네는 자격이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네. 윤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 손자 말이야. 네. 한도윤. 자네 약혼자지? 윤아는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회장님의 손자이신가요? 그래.
이정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더군.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틀림없어. 유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임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는 작게 탄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정희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한빛은행 중앙지점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될 거야. 그리고 정태우 지점장은 즉시 해임하고 후임으로는 박유나 대리를 지점장 대행으로 임명하겠네. 유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저요? 그래, 자네야. 문제 있나? 아니, 하지만 제가 아직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 그게 지점장의 첫 번째 자격이네. 대행으로 시작해서 능력을 입증하면 정식 지점장으로 임명할 거야.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희는 최동혁을 보며 말했어요. 동혁, 후속 조치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회의실에는 이정희와 유나만 남았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은행을 세웠을 때 꿈꿨던 모습이 있었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은 사라졌지. 그는 유나를 돌아봤어요. 자네를 보면서 그 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 부탁하네. 이 은행을 다시 사람의 은행으로 만들어주게.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아직 뺨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정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네. 그날 저녁, 한빛은행 중앙지점 직원들은 공지를 받았어요. 정태우 지점장 해임, 박유나 대리 지점장 대행 승진, 그리고 윤리위원회 설치. 직원들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서지연은 창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날 밤 유나는 약혼자 한도윤과 함께 이정희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지. 이정희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잘 왔네, 유나.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유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네, 할아버님. 도윤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유나가 이끌어갈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빛은행 중앙지점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기존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고객 존중 제1지점. 파란색 글씨로 단정하게 새겨진 문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로비 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대기석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구마다 작은 꽃병이 놓였죠. 유나는 새로 배정받은 지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은은한 그림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세를 바로 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지연 씨. 지점장님, 아니, 유나 선배님. 서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편하게 불러도 돼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서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앉았습니다. 선배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 어르신을 너무... 괜찮아요. 지연 씨도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오후 3시, 이정희가 은행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검은 구두, 그리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고들 하고 있네. 이정희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고객들은 편안해 보였죠. 그는 천천히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님. 편하게 있게. 오늘은 그냥 들른 거야. 이정희는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가, 새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자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행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군. 직원들 표정도 달라졌고, 본사에서 윤리 교육을 새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덕분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바뀌는 거지.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은행을 세웠을 때 꿈꿨던 모습이 이런 거였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곳.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오가는 곳. 할아버님께서 만드신 은행이니까요. 아니야. 이젠 자네가 만들어가는 은행이네. 이정희는 유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부탁하네, 지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한빛금융그룹 본사에서는 전국 지점장 회의가 열렸어요. 대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지점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정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은행을 운영하는가?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우리 은행을 믿고 찾아오시는 거죠. 이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신뢰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입니다. 창구에서 상담실에서 로비에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 지점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매달 고객 응대 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격려하고 부족한 분들은 교육하겠습니다. 지점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은행이 다시 사람의 은행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정희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마다 한빛은행 중앙지점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은행 분위기를 느끼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화요일 오후, 이정희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전을 담았던 그 봉투였죠. 이제는 비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지고 다녔어요. 유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네.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 유나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로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을 정중히 맞이하고 있었어요. 창구마다 미소가 넘쳤고 대기 중인 고객들도 편안해 보였죠. 이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은행이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이정희는 손에 든 검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봉투 말이야. 네. 이게 내게는 기준이 됐네.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 유나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동전 20만 원. 누군가에겐 하찮은 돈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지. 이정희는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자네는 그 돈을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믿는 거야.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로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네.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님.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약혼자 도윤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요? 응. 유나 덕분이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쉽지 않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말이야. 도윤은 유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유나야.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희는 집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은행 개점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그의 모습이 보였고 직원들은 활짝 웃고 있었죠.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봉투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시험했던 도구이자 희망을 확인했던 증거였죠. 이정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빛은행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한빛은행 중앙지점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